자, 그 다음에 참고로 프린트를 보시면 임대차에서는 그 공동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소유권 지분 비율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명이면 5분의 1씩, 3명이면 3분의 1씩 요렇다라고 했을 때 공동소유권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니까 2명이니까 과반수는 뭐죠? 50% 초과죠. 그럼 2명이면 50% 초과니까 2명, 3명이면 1.5명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 2명, 4명이면 3명, 5명이면 3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임대차는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매매권은 어떻게 되죠? 매매권은 모든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소유주의 지분권자의 소유주의 계좌를 받았잖아요. 그럼 계좌를 줬다는 거는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죠. 우리가 계좌번호 모르잖아요. 계좌를 줬으니까. 예. 그래서 각각의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대리매매계약. 본계약은 대리인이 매도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소유권자와 통화 승낙하에 계약하며 대금은 소유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잔금 일에 소유권자가 직접 참석해서 동시이행으로 잔금을 정리한다. 설명. 소유주가 아닌 다른 계좌,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자 신분증 사진 미리 받아서 소유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그리고 소유주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도인 신분증하고 똑같은지를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영상통화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과 다시 일반 통화로 바꾸면서 전환하면서 녹취한다라고 미리 말하고, 어떻게 계약하고 매매 금액 얼마로 하고 계약 조건 어떻게 해서 말하고 매매 진행 내용 녹음하면서 통화합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도 이제 잘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공동소유 매매 계약 때도 위 계약 진행 방식을 준용해서 합니다. 공동소유 매매 계약할 때 본계약은 공동소유권자 물건으로 위임장을 첨부한 2분의 1 소유권자, 부부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 있죠. 반반씩. 통화 승낙하에 계약한다. 대금은 2분의 1씩 공동소유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자, 공동소유의 매매 계약하는데 대리인이 왔다든지 일반 그냥 대리인 매매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철칙을 지키셔가지고 화상통화, 신분증 확인, 통화 녹음, 녹취 중요한 내용들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 인감도장하고 똑같은지 확인하시고 원칙을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처남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내 와이프하고 계약하면 됩니다. 뭐 이런 말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증거자료를 항상 남겨놓으셔야 돼요. 자, 중도금 특약. 매수자는 중도금을 2000년 매도 며칠에 지급하며 협의한 중도금 날짜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자, 설명. 매도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매매 가격 흐름이 상향시장일 때 급상향시장 있죠.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1억 5천 이렇게 했는데 1억 2천 동안 3년 동안 1억 2천, 1억 이랬어요. 근데 1억 5천 올라갔는데 이게 팔고 나서 잔금 치는 동안 갑자기 3억이 올랐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저희 대형상구역도 프리미엄이 1억 3, 4천 하던 게 프리미엄이 5억까지 올라가는데 몇 개월 안 걸렸어요. 몇 개월. 짧은 시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중도금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매매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가격이 얼만큼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잔금 날짜를 만일에 좀 길게 해달라고 해.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3달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3달 동안 제가 오륙대 SK뷰를 아파트를 한 10채 들고 있었거든요. 70평, 75평. 제 명의로 가지고 있고 또 공동투자로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세 채를 이제 팔았어요. 하나는 제 비과세로 팔았어요. 파는데 잔금을 다들 한 달이 아니고 2달, 3달 해달래. 잔금 치는 동안 다 1억씩 올랐어요. 그럼 하나는 뭐예요? 제가 벌 수 있는 순수한 1억을 비과세인데 놓친 거잖아요. 세 채니까 3억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일단 10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70평, 75평. 제가 파는 것보다 다 5억, 7억 더 올랐어요. 그럼 그 10채가 얼마에 돈이 70억이에요, 70억.
그런데 저는 들어간 돈이 우리들 그때 들어간 돈이 10채 받는데 실제로 현금이 들어간 투입된 돈이 한 2억 5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10채 받는데. 왜냐하면 잔금 대출을 90% 이렇게 했어요. 경락 잔금 대출 100%.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받아서 잔금 회수 거의 다 하고 중간에 하나 팔아서 돈 회수 다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묶인 돈 없었어요. 그런데 한 채당 1억씩 그건 충분히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1억 이상씩만 먹고 나온 거죠. 투자 금액 대비 수익도 좀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뭐를 배우는가 하면 어렵대 SK뷰가 미분양이 3천억이 넘었거든요. 재작년 겨울에 제일 부동산에서 매매 많이 된 아파트 중에 하나가 오륙도 SK뷰 아파트예요. 용호동. 제일 많이 매매된, 가격 제일 빨리 올라가고 급상승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LG 메트로시티. LG 메트로시티가 20년 동안 올라갔던 금액의 상승률보다 짧게 몇 개월 동안 올라간 게 거의 한 배 반, 두 배 뛰었으니까 10년 동안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금액이. 그럼 그때 계속 계약 파기 중도금 안 받고 파기 물려줘도 더 받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를 이렇게 해보고 나면 거기서 어떤 걸 배우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의 대형 평수 있죠. 건축 연도가 뭐 20년, 30년 된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7, 8년, 5년 이래 되는데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오륙도 SK뷰 입찰할 때 70평 입찰할 때 저희가 3억 8, 9천, 4억 1, 2천 일 받았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한 200채가 나왔단 말이에요. 200채. 그런데 할인 분양하는 게 회사에서 또 있었어요. 그러면 할인 분양하는 거는 5억 3천, 5억 5천 이러는데 우리가 낙찰받는 거는 4억 2천, 4억 3천 이러니까 충분히 1억을 띄고 팔겠구나. 근데 할인 분양하는 거 말고 원래 분양받는 사람들은 7억 5천을 받았거든요. 그럼 7억 5천을 받는 걸 갖다가 7억 5천 시세예요. 정상적인 시세. 근데 내가 4억에 받으면 1억 띄우고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팔 수 있죠. 그러면 대형 평수가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는 대형 평수를 지어야 안 지어요? 70평짜리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짓잖아요. 70평, 75평 안 짓잖아요. 기껏 지어봤자 53평, 52평 아니면 43평, 46평 이래 짓거든요. 그런데 50평대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른들 모시고 산다든지. 그럼 오륙도 SK뷰 아파트 70평, 75평은 두 세대가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른들 모시고. 그러니까 안쪽에 쭉 들어가면은 안쪽에 큰 방 있고 테라스 있고 또 그 다음에 화장실도 안에 그 따로 되어 있고 이렇게 좀 구조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대량으로 나오잖아요. 대량으로 나올 때 큰 평수가 나올 때 놓치지 마시고 꼭 재테크를 하세요. 큰 평수가 나올 때. 근데 그 아파트가 최소한 500세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2000세대, 3000세대 넣는 좀 대단지 아파트 있잖아요. 이런 거 중에서. 자, 보세요. 지금 대구, 수성구 얼마나 핫하게 그거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 막 하고 막 엄청나죠? 대구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 많죠? 지금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거의 매일 와요, 매일. 그러니까 정말 핫하게 잘 나갔는데 보면은 수도권이든 어디든 지역의 미분양 사태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 때는 언젠가면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을 때 돈 버는 건 그때 벌어요. 자, 기본적으로 25평, 30평은 원래 분양가보다 무조건 나중에 가격이 2배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원래 분양가보다 자 10년 전의 아파트를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봐보세요. 10년 전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가 금액을 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세를 비교해보세요. 무조건 2배 넘어요. 근데 그게 짧게는 3년, 4년, 5년, 6년 만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는 수익률 시장이죠. 수익률. 투자하실 때 수익률 시장과 수익금 시장을 다르게 가야 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는데 이 진도 못 나가는 거는 그 어저께 수요일 목요일 수업반도 프린트물 드린 거 다 진도 못 나가고 다음 7월 달에 다시 설명 좀 해드릴게요 했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 유튜브 촬영 안 하니까 이게 유튜브에 못 나가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일단 요 말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돈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베팅할 수 있는 돈이. 그럼 수익률 시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수익률이 아니고 뭐로 가야 돼요? 수익금 시장으로 가셔야 돼요. 수익금 시장. 그러면 25평짜리는 아파트는 뭐 갭 투자하고 뭐하고 해서 일단 내가 산 금액에 비해서 1배 반이 오르고 2배가 오르고 얼마가 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초창기에 분양받는 사람이 아니면 2배까지는 안 가겠죠.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최초 분양가가 3억이다. 3억 25평이 3억. 평당에 1,000만 원 조금 넘었다. 그럼 이게 6억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3억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다 4억, 4억 5천, 5억 이래 주고 사거든요. 그럼 이게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3억이 6억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큰 거니까. 묶인 돈 거의 없으니까. 왜 그래요? 내가 최초 분양자면 내가 3억이 분양받았는데 전세 놓으면 3억 더 받거든. 그럼 내가 돈이 안 묶이잖아. 그럼 가져가야죠. 비과세로 혜택 받으면서 가져가야죠. 그런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은 25평짜리 아파트를 세 채, 네 채, 다섯 채 이래 사면 어떻게 돼요? 양도세로 돈 두들겨 맞고 법인으로 취득했으면 종부세까지 두들겨 맞고 뭐 엄청나게 종부세, 양도세 다 두들겨 맞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똘똘이 한 채. 똘똘이 한 채로 큰 평수를 사가지고 바다 뷰 나오는, 한강 뷰 나오는 큰 평수를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큰 평수를 사서 짜잔하게 25평짜리에서 한 3, 4억 벌 게 아니고 수익률은 그렇게 안 됐다 손치더라도 수익률 퍼센트는 1억짜리가 2억 되면 100% 오르는 거잖아요. 1억짜리가 1억 5천 되면 50% 오르는 거죠. 수익률은 50% 100%가 안 됐지만 버는 돈이 7억 10억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아파트 하나 파는 데서 7억 10억 잔잔하게 여러 개 합쳐서 뭐 5억 6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수익률 시장으로 하느냐 수익금 시장으로 하느냐 이거는 자기 그 에쿼티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본금이 많으면 똘똘이 한 채로 가셔야 돼요. 똘똘이 한 채. 무조건 더 좋은 걸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향 시장일 때 중도금 타격이 있잖아요. 요거 매도자한테 유리한 조건, 특약 조건을 달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급상승할 때. 자, 신탁 부동산 특약은 제가 앞에 나눠드린 프린트물 해서 거기서 응용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약사항 중에 자 12페이지에 본 매매 계약은 신탁회사의 신탁관리 물건으로 신탁관리회사의 승낙하에 매매하며 신탁관리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기로 한다. 이 특약사항을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집합건물 상가매매 계약 특약사항, 잔금일 기준 관리비 공탁금은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현 임대차 기간의 수선 충당 유지금은 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자, 설명. 집합건물 상가매매의 경우 관리비 보증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 외에 별도로 지불한다. 이거 빠뜨리는 경우 있어요. 제 사무실에도 실장님이 원칙을 지켜서 매뉴얼대로 리스트를 가지고 했으면 안 빠뜨렸을 건데 오션트라스, 밀락동 오션트라스 상가 매매를 했는데 그것도 금액 10억이 넘어가는 물건이었거든요. 네, 1층에 있는 상가니까 상가 2개 호수를 매매를 하는데 집합건물 상가니까 관리비 공탁금 보증금을 소유주가 납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매수인한테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 챙긴 거예요. 근데 공동중개에 있는데 매도 쪽 부동산도 안 챙기고 우리 쪽에서도 담당 실무자가 안 챙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매도인이 잔금 다 치고 나서 소유권 되고 나서 야, 내 관리비 보증금 뭐 50만 원 있는데 그 50만 원 내한테 왜 안 줬느냐, 안 챙겨줬느냐 이러니까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소장님이 아 맞다 놓쳤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매수인 쪽 담당 우리 실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런데 매수인은 또 골 때리는 거죠. 매수인이 아니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벌써 소유권이 넘어간 지가 언젠데. 근데 제 같으면 줘요. 아니 제 같으면 줘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줘요. 상식적인 사람은 주거든요. 상식적인 사람은 줘요. 만일에 임대보증금이 500인데 1000으로 잘못 설명하고 그래서 매수인이 더 줘야 되면 일반적인 사람은 줘요. 예.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사자는 웃고 지금 또 넘어갈 수 있는 게 주는데, 일반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서 우리가 영업을 하니까 5만 대만 사람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에서 그 관리비 보증금 공탁금 부동산에서 물었죠. 예. 자, 그래서 매뉴얼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꼭 집합 건물 상가매매 계약할 때 특약사항 한 번만 읽어보시고 계약하면 안 빠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특약사항에 관리비 공탁금은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특약사항에 적혀져 있었으니까 딴소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 본계약은 매수인이 현사 부동산, 현임대차연을 포괄 양도 양수 계약하며 잔금일 기준 매수인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도인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기로 한다. 그다음에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은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인은 잔금 전에 일반 가세로 사업자 등록하고 잔금 전에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그다음에 잔금 전에 사업자 등록증 제출 안 할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집합건물 상가는 보통 직영하는 게 아니면 임대사업자는 있고 매수자도 임대사업자로 해서 월세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특약사항을 좀 응용하시면 좋습니다.